사회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사회에서 개인을 드러내고 인정받기 위한 방법은 참 다양한데요. 긍정적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국가나 공공기관을 상대로 개인의 이익을 호소하는 경우 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또 다른 문제에 봉착하곤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하고 고민하는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특별조사팀의 이용범 소통조사관을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국민권익위원회 이용범 소통조사관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조사님, 오늘은 조사님의 공직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네, 오늘 어떻게 해서 이 특별민원 조사팀에 합류를 하시게 되셨나요? 제가 일반 민원 조사팀에 근무를 하고 있었을 때 특별민원 조사팀장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추천이 들어왔는데 같이 근무를 해보고 싶은 생각이 없느냐. 근데 사실 제가 다른 부서에 근무할 때도 우리가 위원회에 이러하게 특별민원들만 별도로 관리할 수 있는 팀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걸 또 제안을 받으니까 흔쾌히 제가 승낙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네, 지금 계신 특별민원조사팀이 그 외국에 보면 옴부즈만 제도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유래됐다는 또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네, 외국에도 이런 비슷한 특별민원만 다루는 부서가 따로 있나요? 고충민원 처리 파트가 외국 스웨덴이라는 데서 옴부즈만 제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옴부즈만 제도는 이제 국회 산하에서 행정기관의 잘못된 것을 갖다 바로잡아주고 있는 이런 차원인데 저희는 이제 행정부 내에서 스스로 우리 행정부에서 잘못된 거를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능력을 그래서 많은 국민들한테 도움을 줘보자라는 차원에서 이제 국민고충처리가 됐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사법적인 거의 워낙 발달이 되다 보니까 소송제도에서 다 일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호주라든지 영국 같은 데서는 공무원들이 이렇게 괴롭히거나 이렇게 하는 악성 고질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 그거는 제도적으로다가 특정한 민원인 공무원만 만날 수 있게 한다든지 채널을 하나로 한다든지 시간 장소를 제한한다든지 이 정도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행정상담위원회라고 하는 데가 제도를 써가지고 그 지역에 명망이 있는 분들을 갖다가 상담사를 위촉을 해가지고 이런 민원을 상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까지는 있는데 그 특별민원처럼 우리가 조사팀처럼 이 민원을 갖다 전담할 수 있는 거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이런 특별민원을 다루신 이야기들을 강의를 통해서 많은 공무원들에게 전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강의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주로 하시나요? 주로 하는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는 이러이러한 민원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라는 거를 가르쳐 드리면서 진짜 우리에서 하는 건 우리나라에서 최고다가 힘든 민원들이거든요. 근데 그걸 들은 수강하시는 분들은 내가 관리하는 민원은 아무것도 아니네. 그러니까 스스로 거기에 자신감이라든가 위안을 얻을 수가 있어. 내가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네. 저기에 비하면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저는 1년 365일 24시간 늘상 그 악성 민원이라고 하는 이 특별 민원들을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항상 저는 즐겁고 행복하게 이런 민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인지. 어떤 민원이 있을 때 하나하나마다 주로 발생하는 민원이 대략 비슷하거든요. 그런 민원을 어떻게 사례별로 해결하는지 그거를 사례별로다가 자세하게 가르쳐 드리니까 굉장히 좋아하고 공감을 하고 네, 공감을 굉장히 많이 하실 것 같네요. 강의 내용에서 365일 24시간 내내 그걸 관리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공직생활을 행복하게 유지를 하실 수 있는 거죠? 네, 저 공직생활을 즐겁게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누구인가,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을 바르게 알면은 진짜 행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보면은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라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네.
헌법에서 정한 우리는 봉사자입니다. 봉사자. 네. 봉사자는 어떻습니까? 내가 내 돈 들여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한테 가가지고 따뜻한 손길을 내면서 그 사람이 기쁘면 내가 기쁜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보면은 내가 봉사자라는 걸 뼈저리게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봉사자는 이 봉사자를 기독교에서 뭐라고 하냐면 천사라고 합니다. 천사. 아무런 바람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갖다가 많은 어려운 사람들 전하는 천사. 근데 불교에서도 이런 똑같은 게 있는데 관세음보살이라고 있습니다. 천수 천안을 가지고 뭐 1000개의 눈과 1000개의 손을 가지고 아무리 어두운 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신음하는 사람도 그 눈으로 보고 손 1000개의 손으로 갖다 내밀어서 그 사람을 따뜻하게 보살펴 주는 거라고 하고 있거든요. 나는 근데 여러분 공무원들 중에서는 종교적으로다가 굉장히 꺼리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뭐냐면은 의사다, 의사. 허준과 같은 의사. 허준 같은 경우에는 과거 시험을 못 볼 정도로 남의 아픈 사람을 치유해 줄 정도로 그 정도로다가 아무런 바람 없이 그 치료를 해주고 이렇게 해서 도움을 주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은 천사고 관세음보살이고 의사라고 생각할 때 그러면은 온 사람마다 악성 민원이든 어떤 민원이든 다 그게 이해가 되고 커버가 되는 거야. 저 사람에서 나는 뭔가를 도와줘야 되겠다. 나는 봉사자고 천사인데 저 사람이 나와서 욕을 한다 그래서 내가 천사인데 천사가 욕한다고 해서 같이 욕을 합니까? 나는 의사인데 정신병 환자가 와가지고 의사한테 욕을 했다 해서 정신병 환자가 같이 화를 냅니까?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이해합니다. 그래서 저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기쁘고 즐겁게 일할 수 있다. 저는 공직관의 마인드만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즐겁게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신 있게. 사실 아무리 공무원이 천사의 마음을 가지고 봉사자의 마음을 가진다고 해도 좀 개인적으로 이런 민원은 진짜 해결하기 어려웠다 이런 게 있으실 것 같은데 혹시 사례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글쎄요, 저는요, 천사고 관세음보살인데 어떻게 힘든다고 생각하면 저는 힘들다는 생각은 없었습니다. 네. 다만 참 안타깝고 아쉬운 사항은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사각지대에 있는 민원들. 네. 정책적으로 전 도와주고 싶은데 정책적으로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법령이라든가 규정이 모든 것이 다 어긋나요. 근데 현실적인 상황을 보면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럴 때 국가 예산을 지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저는 제가 돈이 많으면 제가라도 해주고 싶은데 그런 민원을 대할 때 정말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민원들은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해결이 되는 건가요? 그런 제도 개선이라든지 이런 의견들을 좀 내시는 건가요? 근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은 우리가 부분은 사회복지에 사각지대에 있는 것도 괜히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 문제가 된 경우도 많고 지금 국가 정책적으로다가 사각지대를 없애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정부에서 어떤 재정적인 지원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저희가 정 어려운 것 같은 건 지역에 있는 사회복지단체라든지 이런 데를 좀 소개를 통해 가지고 조금 임기응변적으로다가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게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되지 않기 때문에 좀 안타깝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제가 듣기로는 그 조상아님께 그렇게 손편지로 민원을 넣으시는 분이 계시다고 들었어요. 제가 촬영 전에 잠깐 봤는데 상당히 위협적인 내용도 좀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그렇게 편지로 민원을 제기하는 분이 많으신가요? 그런 분들 종종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내용을 보면은 위협적인 내용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들어주지 않았는데 저한테 들어주다 보니까 저한테 진짜 마음에 있는 다 써주는 거예요. 친필로 다 써줘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억울한 걸 다 쓰는 사람도 있지만은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저를 위로해주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물론 그분들이 결국은 요구하는 걸 빨리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인데 저는 이제 그분들이 친필도 왔지 않습니까? 저도 네. 편지를 씁니다. 공문으로다가 회신하지 않고 네. 편지를 써요. 공문으로 회신하더라도 이건 공문으로 하면 공문에 담기가 조금 너무 매정하다. 네. 이건 너무 확실히 잘라버리는 건 네. 좀 너무 매정하다 생각했더니 그때 제 마음을 심어가지고 제 편지를 써가지고 사랑하는 형님 이렇게 해가지고 씁니다. 네. 그래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근데 그러면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손편지 쓰는 것들을 참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분들도 제 손편지를 받고 제가 그분들 손편지를 직접 받는 거하고 똑같이 나름대로 제 마음이
그 전달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을 전하는 방법으로 활용을 하고 계시네요. 사실 그런 민원에도 안타까운 마음을 많이 가지시는데 지금 조사관님이 다루고 계신 사건, 네, 민원들이 한 165건 정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아무리 작은 민원이라도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참 민원을 해결할 때 힘든 점이 많을 텐데 좀 심리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없으신가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어려운 거는 제가 뭐 느끼지는 못해봤습니다. 네. 심리적으로 어렵다는 건데 안타까운 건 있기 때문에. 네. 근데 그 민원인으로부터 심리적으로다 뭐 스트레스를 받아서 어렵다 그런 생각은 아직은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내가 많은 민원을 갖다가 관리를 하면서 이 사람 와가지고 큰 소리 치고 저 사람 와가지고 뭐 큰 소리 치고 막 그렇게 해지 않습니까? 스트레스 충분히 받을 수 있지만은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제가 화나는 것보다도 제가 도와줄 수 없는 부분 때문에 참 제가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네. 잠을 자다가도 제가 민원 해결됐어요. 저것도 해결해야 되는데 이것도 저것도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방안은 없고 겨우겨우 막 그냥 잠이 안 오는 경우인데 그걸 떨치고 나면 또 다른 민원이 저한테 스트레스 주는 거야. 저거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제가 그런 마음으로 다가갔습니다. 다가가니까 그 사람들도 감동을 했는지 하여튼 어떻든지 다른 조사관들이나 다른 민원 처리했던 공무원들과 좀 차별을 느껴서인지 몰라도 저한테 대해주는 게 좀 따뜻한 것이 저한테 왔었습니다. 네. 그리고 어떨 때 보면은 그분들이 제 말을 갖다 받아들여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네. 대화에 맨날 큰 소리만 치고 욕만 하던 분이 웃음이 생겨나고 보고 싶다고 서울에서 여기 세종시까지 찾아온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럴 때 저는 진짜 공무원이 참 너무 자랑스럽다. 네. 내 공무원이라는 게 진짜 이거 하늘이 내려준 직장이고 직업이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좀 안 받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제가 보람은 큰데 네. 스트레스가 이렇게 받는 건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심한 게 아니라 아예 없습니다. 네. 정말 조사관님은 그 공무원으로서 어떤 사명감 이런 게 정말 투철하신 것 같아요. 근데 네. 우리 위원회 같은 경우는요, 우리 조사관님들 저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근무를 하지만은 제가 여기 있는 것도 저건 굉장히 제가 부끄럽습니다. 우리 조사관, 우리 공무원들이요, 대부분은 네. 다 이렇게 투철한 공직관을 가지고 남한테 봉사를 하고 있는데 일부에서 조금 부패한 공무원들도 있고 그 다음에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공무원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분 하나 때문에 모든 공무원이 도매금으로다가 나쁜 사람이 처분되는 건 참 이거는 제가 생각해도 이거는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사실 제가 계속 말씀을 듣다 보니까 조사관님 같은 분이 전 부처에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 조사관님께서는 이 특별민원조사팀 같은 이런 기관들이 전 기관에 좀 있어야 된다. 그래야 이제 공무원들의 삶이 좀 개선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좀 설명해 주시죠.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보다가 우리 위원회에 훌륭한 조사관들이 많이 있다는 걸 아까 말씀드렸더니 네. 많은 있고요.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로 훌륭한 조사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직원들이 많이 있는데 다만 처음 신규적으로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이런 악성 고질 민원을 갖다가 대할 때 어떻게 응대해야 될지 모르는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물론 정신적으로다가 멘탈이 약한 분들도 있고 아니면 신규자기 때문에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업무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모르니까 대충 처리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대부분 일단 내가 나의 손에서 떠나고 보자라는 그래서 잘 모르고 해결하는 게 맞는데 그럼 악성 민원화가 됩니다. 다음에 오면 또 더 강도가 더 높아지고 다음에 올 때는 더 높아지고 이렇게 되는데 그걸 갖다가 신규자한테 하지 말고 조금 경력이 있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팀장이라든가 과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걸 커버해 주면은 슬기롭게 이걸 해결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도 그런 것도 안 되는 경우라면은 각 기관별로 많은 조직과 인력이 필요가 없습니다. 한 명 정도면 충분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제가 최고 많을 때 혼자서 100여 명, 150명까지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얼마든지 그분들에 대해서 관리를 잘 하게 되면은 가능하기 때문에 난 조직이 없어서 예산이 없어서 이런 거 하기보다는
어느 한 명 정도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민원을 갖다 특별히 잘 처리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 한 명을 갖다가 특별 민원을 전담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춘다면은 민원인도 좋고 그다음에 공무원들도 좋고 참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그렇게 전 부처에 그런 게 생긴다면 네. 정말 공무원들의 삶이 좀 개선될 수 있을 것 같네요. 민원인 삶도 마찬가지. 네, 맞습니다. 민원인도 좀 네. 적절하게 응대를 하니까 네. 이렇게 악성화가 커지지 않죠. 네. 네,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은 그런 그 특별민원 조사팀 같은 게 권익위원회에는 뭐 별도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비슷한 유형이 다른 부서에 존재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일반 그 공무원들이 어쨌든 일선에서 이제 민원인들을 상대할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좀 대처를 하면 좋을지 그런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민원 대처라는 거는 뭐 민원은 내 가족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민원은 악성 민원이고 일반 민원이고 저 사람이 내 가족이다라고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면은 어떤 건 못 도와주겠습니까? 네. 내가 마음가짐을 그 민원을 대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민원 해결의 관건이 되는 거죠. 저분도 뭔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도움이 필요한데 내가 도움을 주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내 가족이다 생각하면은 그냥 친절해지는 건 기본이고 어떤 거든지 도와주려고 할 거 아닙니까? 이 법으로다가 좀 어렵다 그러면 대안이 무엇인지 찾을 것이고 네? 연구하고 노력해가지고 뭔가 도와주려고 합니다. 네. 그런 마음가짐만 있으면 되는 거지 무슨 뭐 다른 거 뭐 보고 배우고 별 필요가 없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공무원의 마음가짐이 참 중요하다. 네. 그럼 민원인의 마음가짐 혹은 이렇게 하면 공무원들이 민원을 좀 잘 받아들일 수 있다 하는 그런 기술 같은 거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요. 바꿔놓고 생각해서 공무원 입장에서 제일 힘든 민원이 어떤 거냐면은 진짜 한이 맺혔어요. 그분은 진짜 한이 맺혀, 뭐, 오랜 기간 동안 민원을 제기하면서 한이 맺혀가지고 구구절절히 그냥 10페이지, 막 20페이지 자기가 치필 써가지고 민원을 제기하는 민원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를 읽다 보면 한이 맺힌 건 알겠는데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모를 경우가 많아요. 왜? 자기 한만 얘기했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구구절절히 하지 마시고 한 최고 길다 그러면 3매. 그냥 보통은 1매 정도, 1매 베스트. 그래서 내가 행정기관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다, 이것이다라는 걸 명확히 하고, 그 다음에 그거는 이유는 무엇이고, 근거가 있다면 근거는 이것 때문에 이렇게 주장을 한다라는 것만 딱 얘기하면 되고, 그 다음에 주소와 성명과 전화번호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우리 담당자가 딱 보고 부족한 거 있으면 전화를 통해서 물어보면 되는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구구절절히 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러면 담당자가 딱 보고 이거는 도와줄 수 있다 없다는 걸 바로 알 수 있고 이거는 어떻게든지 도와줘야 되겠다 하면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거든, 일을. 그렇게 되면은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 공무원이 스트레스도 받지 않고 일을 처리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민원인들 민원 제기하실 때 구구절절한 거 얼마나 다 알죠. 네. 근데 구구절절 쓰지 마시고 1매 베스트. 무엇을 원하는지, 이유는 무엇이고, 근거는 무엇이다. 요 정도만 충분하다.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그 한이 맺힌다는 게 그 개인적으로는 좀 여린 분들이 많으시기도 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 민원인을 상대할 때 그런 여린 마음까지 속까지 알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런 부분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저는 이게 악성 고질 민원이라고 하는 그런 특별 민원을 갖다가 대하면서 이 사람이 참 근본적으로 나쁜 사람이다라고 한 번도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네. 얘기하면 제가 165명을 하고 있는데 물론 165명 다 알지는 못하지만 최소한 140명 정도는 제가 그분의 어떤 가정생활까지 다 알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그런 상황에서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오랜 시간 동안 그게 힘들어했던 건데 근데 그분들 한 분 한 분 이렇게 대화를 할 때마다 잘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 다 털어놓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억울했던 거 다 털어주고 어떤 사람은 우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마음이. 네. 저도 굉장히 감동적인 저도 네. 지금 울컥 하시는 것 같네요. 그만큼 좀 많이 감정을 이입해서 그분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사실 좀 보람 있는 순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예, 어려운 순간도 많으시지만 또 이렇게 감정이 울컥하실 정도로 또 보람을 많이 느끼시는 순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 보람은 진짜 넘치고 넘치게 보람입니다. 지금 네. 제가 이런 악성 고질 민원을 담당하면서 가장 저는 축복받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그게 이유가 제가 작은아버지라고 부른 제 아버지가 88세시기 때문에 88세 아래는 다 작은아버지 네. 이렇게 되는 건데 기준이 있으시네요. 기준이 딱 돼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81세예요. 근데 네. 그래서 제가 작은아버지라고 얘기하는데 네. 그분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굉장히 다양한 민원이에요. 네. 서울에 있는 뭐 구청과 관련된 그 불법 건축물 관련돼 가지고 건축물이 새로 신축했는데 내 토지를 침범했다. 네. 이렇게 되는 민원이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에 따라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하는데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내가 피해를 본다. 안 된다. 네. 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술 먹고서 술을 늦게 드시고서 그 역에서 네. 있는데 이제 공익근무원 이제 내보내왔으니까 네. 그런 과정에서 폭행 사건이 일어났어요. 네. 폭행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전부 다 이제 공무원들이 짜고서 자기를 괴롭혔다라고 네. 이런 정이 있었는데 그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네. 이분이 보니까 그 개인적인 문제가 민사적인 권리가 있어서 소송이 걸려가지고 서로다가 그냥 막 소송을 꼬리에 물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분 연세 많이 드시니까 저한테 자문을 많이 구하거든요. 네. 자문을 딱 구하는데 이거는 법적으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상대방을 갖다 설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3자를. 그래가지고 판사님한테 저 준비서면을 제가 써줬어요. 준비서면을 써주면서 이 문제는 개인 간에 있던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기 때문에 이건 차라리 저한테 맡겨주시면 제가 중재를 통해서 해도록 하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좀 기다려 주십시오라고 얘기해서 제 말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네. 서로 화해를 했어요. 네. 법원에서 끝나지 못한 걸 그냥 화해시킨 그런 경우 있어요. 네. 그분이 이제 끝났어요. 이제 그러니까 행정적인 그런 있잖아요. 네. 행정적으로는 그간에 문제 있던 것도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왜? 내 말은 다 믿는 거예요. 네. 네. 안 되는 건 안 되는 줄 알고. 네. 그렇게 돼서 해결돼요. 근데 나중에 전화가 왔어요. 내가 보고 싶대. 네. 그렇다고 네. 서울에 강북에 사시는데 네. 여기까지 찾아오셨어요. 여기 보고 세종까지요. 싶다고. 네. 보고 싶다고 찾아왔어요. 야, 그래가지고 제가 진짜 오셨는데 저한테 꼭 점심을 사주라고 자기 그 작은 엄마가 돈을 줬다는 거예요. 네. 꼭 점심을 사주고 싶대요. 아이고, 우리 공무원들은 그 국민한테 점심 얻어 먹으면 잘려. 큰일 나. 네. 안 돼. 내가 사줄 수 있어. 근데 시간이 안 맞으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우리 여기 봐봐. 이 건물 얼마나 멋있어. 내가 한번 구경시켜줄게 해서 제가 6층에 데리고 올라가가지고 네. 6층을 구경을 쫙 시켜줬어요. 네. 이거 아무한테도 얘기하면 안 돼. 왜 그러냐면은 여기 이거 청사를 갖다가 아무나 들여오는 데가 아니거든. 네. 작은 아버지는 내 조카가 있으니까 여기 와서 구경하는 거야. 알았지? 얼마나 조카가 네. 이거? 그러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분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차표를 끊어줘가지고 다시 서울로 보내드리고 난 다음에 야, 진짜 이 보람이 행복이 이렇게 넘치는 게 참 공무원이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보람이라는 게. 네, 정말 보람을 많이 느끼셨을 네. 것 같아요. 네. 사실 듣다 보니까 조사관님의 그 어떤 사명감이 기본이 되고 또 민원인에 대한 어떤 이해심, 배려 이런 것들이 다 조화를 이루어서 민원인들도 좀 감동을 하시고 그렇게 찾아오시게 되는 것 같아요. 특별 민원을 해결하시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어봤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특별 조사관으로 활동하시면서 좀 선거의 중요성 같은 걸 느끼신 경우가 있으신가요? 선거의 중요성 하면은 생각나는 분이 있어요. 제가 구의원 하시던 분, 시의원 하시던 분, 그 다음에 시장 선거라든가 시의회 선거에 꼭 빠지지 않고 출마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악성 네. 민원인 중에서. 네. 그분이 주장하는 게 늘상 주장하는 게 뭐냐면 이 행정사회에 변화가 필요하고 개혁이 필요하다. 내가 가서 이것을 개혁하고야 말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보면 굉장히 어려울 텐데라고 생각되지만 그래도 선거를 통해서 우리나라 국민이 모두가 공평하게 다 기회를 가지고 있다는 거 그건 참 높이 평가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선거가 이런 면에서는 참 좋은 면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회 균등 네. 이런 차원에서 선거는 참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제 그 특별 조사관으로 활동하시면서 이 특별 민원
조사팀의 앞으로 어떤 방향이나 비전 같은 게 있으실까요? 네, 특별조사팀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그리고 물어보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국에 네. 있는 모든 기관이 다라고 할 정도로나 이 특별민원이 사회 문제화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저희 위원회에다가 계속 뭐 강의를 요청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저희는 인원이 없다 보니까 네. 일일이 가서 강의를 하기도 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워크숍을 통해 가지고 올해도 600여 기관 정도 될 겁니다. 네. 공사, 공단 이런 데까지 포함해서. 네네. 그러니까 굉장한 관심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이런 상황이 좀 홍보가 돼가지고 네. 좀 대회에서 강의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대회 홍보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차원에서 인원이 좀 증원이 됩니다. 인원 증원이 되면은 저희가 앞으로는 이제 좀 가서 네. 많은 사람들한테 이런 도움을 주고자 강의도 할 것이고 네. 제 생각에는 이건 직접 대해봐요. 강의는 그냥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제 생각으로는 꼭 필요한 기관이라 하면 와가지고 한 네. 2달 동안 우리랑 같이 한번 근무를 해보자. 그 대신 와가지고 같이 하면서 몸을 체득하면은 가가지고 돌아가가지고 똑같이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고 방법은 제가 구상은 좀 많이 해봤는데 이행이 될지는 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일단 내년에는 우리 민원을 갖다가 최대한 많이 받아가지고 어려운 민원을 받아서 저희가 다 처리하고 그것도 이제 인원이 증가됐으니까 네. 이제 강의도 좀 더 많이 나가가지고 전수도 하고 워크숍도 많이 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 기관에 불러다가 같이 근무하는 그런 것도 한번 구상을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네. 저와 같이 2회에 걸쳐서 인터뷰 진행해 주셨는데요. 더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아니면 또 이번 방송을 통해서 느낀 점 같은 게 있으실까요?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머리가 지금 하얗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 이렇게 오랫동안 방송을 해본 적도 없고 제가 네. 여기 말씀 물어보시는 질문에 제대로 답변을 했는지조차 아무 너무 생각이 잘하셨습니다. 없습니다. 좀 제가 감사할 따름이고요. 하여튼 제가 오늘 한 말씀이 다른 많은 공무원들한테도 전달이 돼가지고 제가 제 자랑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지만 제가 늘상 행복할 수 있는 그게 공직자로서의 자세만 있으면 된다 생각이 됐거든요. 이게 많은 공무원들한테 그게 전달돼가지고 이게 같이 느낄 수 있는 행복을 같이 느낄 수 있는 즐거움을 같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조사님 덕분에 공직자의 자세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2회에 걸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재괴의혈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작은 개미 구멍을 소홀히 하면 큰 둑도 마침내 무너진다는 뜻인데요. 이 말을 반대로 생각하면 작은 문제를 해결하면 큰 문제 역시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고충민원 문제로 고민하는 이들에게 선구자의 길을 가고 있는 이용범 조사관을 통해 고충민원 해결이 공무원 개개인에게도 또 민원인과 일반 국민들에게도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우리 모두가 소중한 1인임을 기억하고 관심과 배려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길 바라봅니다. 오늘 대한민국 공무원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